예, 앞에서 영상을 보신 대로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에 도착을 했고요.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환영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각이면 아마 북중 두 정상이 환영 만찬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을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한겨레 식구이기도 합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정세현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장관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장관님이라는 호칭이 더 편하시죠? 이사장님이라는 것보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세요. 예, 앞에서 우리 식구다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한겨레 TV 그 전에는 몇 번 와봤는데 네. 넓어지고 새 단장하고 뭐 화려해졌네요. 예. 저기 먼저 우리 베이징에 정윤환 특파원이 연결이 돼 있는데 정윤환 특파원이 정윤환 기자가 베이징에 가 있어요. 예. 먼저 연결을 해보고 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환 특파원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시죠? 네, 별로 월급 받고 하는 일인데요. 네. 홍콩 시위 이후에 중국에서 인터넷 연결이 쉽지 않다고 해서 좀 걱정을 했었어요. 혹시나 전화 연결도 좀 어렵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연결 상태는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전화는 원래 괜찮았고요. 예. 인터넷이 자주 말썽인데 오늘도 그렇지 않아도 좀 불안해했는데 아직까지는 아주 쌩쌩합니다. 예, 그렇군요.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방북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하고 있을 텐데요. 중국 정부는 이 시점에 방북을 한 이유가 뭐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까? 일단 올해가 중국하고 북한하고 수교 70주년이고요. 예. 지난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네 번째 중국 방문했을 때 이미 사전에 그 방북 계획을 통보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예. 일정이 이미 잡혀 있었던 거고 예. 시점이 조금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낳고 있는데 그렇죠. 중국 당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중 우호 그리고 수교 70주년을 맞아서 우호를 다지고 또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중국이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논의들을 좀 집중적으로 할 것이다.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반응은 비슷하지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방북 일정이 1박 2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북에 가서 무엇을 할 예정인지 좀 눈에 띄는 동행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자세히 말씀을 하셨지만 모두에 1박 2일이어서 조금 통상은 2박 3일 정도를 다니셨는데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1박 2일로 짧아서 갑작스럽게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만 미국을 의식해서 조금 로우키로 가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오늘 아침 시 주석이 베이징을 출발할 때부터 중국 언론들은 속보를 계속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양에 도착하고 또 공항에서 성대한 환영 의식을 치르고 무게차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고 금수산 기념공전 앞에서 또 환영 행사를 또 따로 치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 보도가 됐고요. 평양 시간으로 4시쯤에 아마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바로 시작했군요. 네, 그 소식까지는 지금 들어와 있고 그 이후로 지금 소식이 없는데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정상회담을 마치면 바로 환영 만찬으로 이어지고 환영 만찬이 끝나면 어쩌면 두 정상이 공연을 같이 관람하는 친교 시간을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인민의 나라라고 하는 집단 체조를 같이 관람할 것이란 전망들이 좀 있고요. 그 밖에 오늘은 그 정도가 마무리되고 내일은 아마도 북중 우호 상징인 조중 우호탑을 두 정상이 함께 참관을 할 것 같습니다.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아마도 시 주석이 다른 평양 인근 시설이나 기관을 참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했다면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이어서 저도 지금 대기 중인데요. 예. 통상은 북중 두 나라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면 그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해지지 않고 예. 보통은 귀국길에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지금 중국 매체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속보를 전하는 걸로 보면 예. 조금 있으면 그 한국 시간으로 8시죠. 중국 시간 7시에 CCTV 메인 뉴스가 진행이 되는데 예. 거기서 어쩌면 정상회담 내용이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예. 구체적인 워딩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도 내일 공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시 주석이 북한 노동신문에 장문의 기고문을 실지 않았습니까? 중국 내에서 네네.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좀 나옵니까? 일단 그 방북을 앞둔 중국 최고 지도자가 노동신문에 기고를 한 거는 아마도 처음일 겁니다. 네. 오늘 정세현 장관님 출연하셨는데 예. 아마도 정세현 장관님께서 역사를 다 꿰고 계시니까 설명을 좀 해주실 것 같고요. 예. 시 주석이 이제 비핵화 문제 포함해서 한반도 평화 과정 관련해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새로운 국면이 과연 뭘지 지금 북미 간의 대화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전격적으로 방북한 상황이고,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두 정상 간 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나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그게 좀 관심의 포인트고요. 예. 중국 언론에서는 시 주석 그 기고문 제목 자체를 그냥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조 친선을 계승하여 시대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자. 예. 그러니까 이제 70년 동안의 과거의 관계와 그리고 새로운 앞으로의 미래 관계에 기로에 섰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고맙고요. 내일치 한겨레 신문 통해서 더 업데이트된 정보, 자세한 분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영상 통화로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장관님, 네. 이제 폰 내려놓으시고 그 중국 쪽 상황 알아봤는데요. 중국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중 정상회담을 오늘 한 차례 이미 진행을 한 것 같네요. 그 저희는 제일 관심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지금까지 논의가 되었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이런 논의에 도움이 될까? 좋은 신호로 봐야 되나? 아니면 우려할 대목이 많은가? 그런 거거든요. 장관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선 시점을 지금 2021로 택했다고 하는 것은 예.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오사카 G20 예. 정상회의 예. 그걸 의식한 그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그 분쟁이 거의 전쟁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한테도 지금 화웨이 압력을 집어넣고 있는데 미국이 예. 그다 중국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이 오사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또 이제 압력을 넣으려고 그러겠죠. 예. 그럴 때 시진핑 주석이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이 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예. 딱 가면은 압박을 받을 때 저기 북핵 문제 해결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계속 그렇게 무역 문제 가지고 압박만 하지 말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거래를 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생기죠. 그러니까 무역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북핵 문제를 지렛대로 쓸 수 그렇죠. 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그렇게만 이 방법을 활용하려면은 이 기고문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 기고문은 처음입니다. 아까 정인환 기자는 제가 역사를 끼고 있다고 그러는데 2005년에 후진다오 당시 국가 주석이 평양에 왔었죠. 예. 근데 그때도 환영하는 사설하고 후진다오의 양력 정도만 소개했지 후진다오가 무슨 기고문을 실지는 않았습니다. 노동신문에. 또 2001년에도 강택민이 당시에 국가 주석이었을 텐데 그때도 강택민을 환영하는 사설과
강택민 주석의 양력을 소개하는 것이 노동신문 일본의 예. 기사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도착하기 전에 예. 시진핑의 기고문이 실리고, 물론 이제 오늘 아마도 노동신문에는 틀림없이 환영하는 사설과 시진핑 주석을 환영하는 사설과 또 양력을 실었을 겁니다. 이틀에 걸쳐서 그렇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 근데 거죠. 그 기고문이 예. 그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기교본 내용은 조금 예. 이따 더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일단 시 주석이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실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주목해 봐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단지 무역 분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특히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핵 문제 해결 관련해서 예.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예. 핵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 평화롭게 살 수 있으니까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기고문에 실려 있어요. 그 표현이 구체적으로 조선 문제를 조선반도의 문제 예, 조선반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데 뭐 이런 해결한다. 예. 근데 조선반도의 문제라고 하면은 그냥 뭐 한반도 우리식으로 나면 한반도 문제인 것처럼 돼 있지만 예. 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표현은 여기 안 썼는데 예. 결국 비핵화와 평화협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동안 중국이 계속 네, 중국이- 쌍궤 그렇죠. 병행을 중국이 이미- 주장해 왔으니까요. 박근혜 정부 때지만은 예. 쌍중단 쌍궤 병행만 만큼 쌍중단 쌍궤 병행으로 가야만 예. 핵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쌍궤 병행이라는 것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예. 이게 동시에 해야 된다. 투 트랙으로. 쌍중단은 이제 훈련 중단, 군사훈련 한미 군사훈련 중단, 예. 거기에 대한 상황 조치로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중지 이걸 얘기하는 건데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체제 보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다. 그 두 같이 가지의 가야 문제가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게 중국의 그렇죠. 전통적인 근데 의견이에요. 북한의 입장도 사실 예. 그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였었어요. 예. 그건 뭐 김일성 주석 때부터 예.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고 예. 그리고 군사적으로 그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만 해준다면 예. 북한이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그야말로 주제가처럼 불러왔었습니다. 그건 예. 김정일 위원장 때도 마찬가지고 그 북한이 처한 그 바로 이 위치에서 예. 이 사람들은 어떤 근심을 걱정을 가지고 있냐면 거의 공포에 가까운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이 북핵 문제를 핵 문제를 구실로 해서 언제 우리를 칠지 모른다. 예. 그러니까 핵 문제를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핵을 내려놓으려면 예. 반드시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약속인 평화협정 예. 이걸 보장받아야 된다. 그래야 핵무기를 내려놓을 수 그렇죠. 있다. 그래서 그게 그런 거예요. 그 주장이 예. 사실 작년 6월 12일 날 나왔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트럼프 6월 대통령이 12일이라고 하면 싱가포르 북미 그렇죠. 1차 6.12 싱가포르 예. 북미 공동선언을 보면은 예. 이란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입니다. 예. 북미 개선이죠. 수교죠. 예. 왜냐하면 북한의 체제 안전을 정치적으로 보장해 주는 예. 거예요. 두 번째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이에요. 예.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은 핵심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 근데 평화협정과 수교는 사실은 뭐 표리의 관계 있어요. 한 몸을 살짝 두 그렇죠. 개로 분리해 놓은 거죠. 예. 평화협정을 체결해야만 미국 수교로 넘어갈 수 있고 예. 미국 수교로 넘어가려면은 평화협정이라는 법리적 조치를 먼저 취해야 되는데 바로 그 평화협정이 북한으로서는 최대 관심사고 예. 그것을 못 받아내는 조건에서 핵을 버리면은 핵을 내놓으면은 리비아처럼 된다. 그게 이제 그 시진핑의 기고문에서는 조선 측의 근거 있는 관심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과거에는 중국이 이걸 근거 있는 관심사가 아니라 조선의 그 합리적인 우려라는 우려. 표현을 썼어요. 합리적인 우려라는 얘기는 미국이 언제 칠지 모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 난데없이 뭐 그 과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군사적 그 조치를 아니 그 군사적 공격을 예. 막아내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 생각을 하면서 그게 되지 않으면 핵을 내놓고 죽을 수 있다. 예. 체제가 완전히 날아갈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을 지금 이 시진핑은 예. 조선의 근거 있는 관심사라고 했는데 과거 같으면 그게 함시적인 우려입니다. 예. 이게 그 문제를 푸는데 예. 더 이제 중국이 역할을 하겠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조선 측과 해당 측이라고 그랬어요. 해당 측. 해당 측. 예. 그러면 평화협정과 관련된 해당 측은 남한하고 북한입니다. 예. 중국, 북한이고. 예. 근데 조선 측과 중국은 이제 주어는 여기 생략이 됐어요. 예. 그렇죠. 예. 우리 쪽에도 주어를 생략하고 말하는 국회의원이 있긴 있던데. 주어 여기 있어요. 지금 유머하신 거죠? 중국은 조선 측과 해당 측과 함께 예. 의사를 조율하고 의사를 조절하고 예. 조율해서 그 조선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데 역할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해당 측이라고 하면 그럼 미국과 우리라고 그렇죠. 할 수 있나요? 조중 간의 얘기는 지금 이미 그 노동신문에 들어갔으니까 조중 간에는 합의가 된 거고 그래서 두 나라가 손잡고 해당 측인 남한 미국과 함께 평화협정 문제도 같이 지금 논의를 해야만 북핵 문제가 풀 수 있다. 그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시 주석의 기고문이 그러면 그동안 지난해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를 주로 논의해온 당사자는 남북미 3자였는데 시 주석이 이번 기고문을 통해서 드러낸 생각은 이제 그 문제에 중국도 한 발을 걸치겠다. 그래서 한 발 걸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 당당한 4분의 1 지분을 갖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거예요. 당사자로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3자에서 4자 문제로 좀 넘어갑니다. 판이 바뀌는 거네요. 판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북핵 문제를 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운전자론을 얘기했고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하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간자, 촉진자 역할을 해가지고 사실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준 거 아니에요. 원포인트 정상회담 5월 26일 해서 6월 12일 날 정상회담이 됐고 또 그 이후에 금년 2월 말 정상회담도 사실은 한국에서 꾸준히 물밑 그 조율을 해가지고 성사가 된 거죠. 물론 미북 간에 자기들끼리도 물밑 접촉을 했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3자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이제 익숙해 있고 아마 아직까지는 한미 정상회담 후에 빨리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그 북핵 문제가 한 단계 말하자면 6.12 정상회담보다도 좀 더 구체적인 합의문이 나와야 된다는 식으로만 생각을 해왔다고 나는 봅니다. 근데 지금 이 기고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6월 20일 방북을 통해서 시진핑으로 상징되는 중국이 한 말 들이놓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딱 4분의 1 지분을 잡겠다고 지금 딱 제자를 잡고 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기고문은 그동안 자리가 없었는데 의자를 쓱 밀어넣은 걸로 볼 수 있겠네요. 한 발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 의자를 딱 갖다 놓은 겁니다. 테이블에 내 자리도 이제 한 자리 놓지 뭐 이런 거네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기고문은 사실상 북한 사람들 보라고 한 게 아니라 뭐 이거 다 번역돼서 볼 거니까 트럼프 보시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 보라는 겁니다. 미국 보라는 거예요. 미국 보고 한국도 보고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일부 분석 중에 하나는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을 하면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중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처와 관련해서 김정은의 뭔가 선물, 카드 이런 걸 들고 트럼프를 만나서 내가 방금 김정은 만나고 왔는데 좀 여기까지 나오겠다는데 어떻게 대화를 계속 좀 이어가 볼 텐가 뭐 이렇게 좀 얘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근데 그 북한의 협상 스타일로 봐서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셈법을 그러니까 미국이 셈법을 바꿔 나온다면은 한 번쯤은 예. 북미 정상회담을 더 할 용의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서 연말까지 시한을 주면서. 예. 근데 미국이 지금 그 셈법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예. 북한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말들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편지를 받았는데 예. 아주 뷰티풀 레터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 그런데 I'm in no rush. 예. 난 서두르지 않겠다. no rush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는 내용은 좋은데 다시 만나자고 했으니까 좋은데 나는 서두르지 않겠다. 예. 그 얘기는 북한도로 셈법을 바꾸라는 얘기거든 지금. 응? 더 많은 걸 내놔라. 더 많은 걸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런 그 교감 끝에 예. 이런 시진핑의 방북이 나오고 3자에서 4자로 지금 판을 바꾸려고 그러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그렇게 거기서-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자기 셈법대로 이걸 끌고 가기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겠죠. 문제가 복잡해지기 전에 그동안 노러시 했는데 좀 바빠졌네. 뭔가 좀 빨리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면 좋죠. 예. 그럼 좋은데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 저 김보혁 기자께서 말씀하신 정인환 특파원이요? 여기 그 선물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한테 들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하셨는데 예. 그거 문 대통령이 받았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날 하노이 회담을 이렇게 노딜로 끝내고 돌아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전화까지 해가지고 예. 빠른 시일 내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예. 그의 생각을 좀 파악해서 나한테 예. 알려달라 그랬거든요. 또 4월 11일 날도 사실 문 대통령 상해 그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에 가서 연설하시더는데 미국으로 오라고 해서 도리 없이 간 거 아니에요. 예. 가지고서 했다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했지만 그 수사학적인 그 얘기 말고 다시 한번 부탁한 것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예. 그 결과를 나한테 빨리 알려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양보할 가능성이 있느냐? 말하자면 지난번 빅딜 그 볼튼이 제출한 예. 빅딜 안을 건네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준비가 좀 돼 있는가? 예. 그거 이제 알아가지고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숙제를 지금 문 대통령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숙제를 받았기 때문에 4월 15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예.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란 말이야. 이번에 저쪽 북유럽 순방 중에도 우리가 못 만날 이유가 없다. 빨리 그렇지.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전에 완폭했던 남북 정상회담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예. 그렇게 그야말로 간절하게 했건만 거기서 이런 방법 없이 시진핑이 탁 들어오는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그런데 글쎄요.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나만 우리 정부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고는 안 됩니다. 예. 역시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중국보다는 우리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 편에 서가지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시진핑한테 들려보내야 될 선물을 기왕에 내놓으려면은 예. 문 대통령한테 줬었어야 돼요. 그런 마당에 그걸 시진핑한테 줄 가능성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 김정은 그러니까 예. 김정은이 먼저 셈법 바꿔야만 시진핑이 예. 들고 갈 수 있는 카드가 예. 생기는 법인데 예. 미국 보고 바꾸라고 해놓고 미국이 바꾸지 않은데 지가 먼저 셈법을 바꾼다? 예. 북한이? 그 가능성은 나는 각각의 이게 뭐 이해득실을 따질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3자 테이블에서 조금 이 우리가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가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문 대통령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또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고 3자 테이블 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중국이 테이블에 들어오면 든든한 뒷배가 생긴다.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예. 그러니까 4.27 그 판문점 선언과 9.19 그 평양 선언까지는 합의를 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문제에 관련해서 계속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신을 하는 걸 보고 접은 거죠. 완전히 접은 겁니까? 그래서 실망한 정도가 아니라 실망을 했죠. 그러니까 4월 12일 날 그 최고인민회의 끝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연설, 본인이 직접 읽은 연설에 오지랖 넓은 무슨 촉진자, 중정자 역할 하지 말고 당당한 당사자가 되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촉진자, 이 중재자, 또는 운전자 그거를 처음에는 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광고 같은 것은 미국 눈치 안 보고 그냥 척척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사업 하나도 시작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19에서 합의한 것도 지금 하나도 시작 못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9.19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합의가 된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남북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그 비무장지대의 그 실질적인 비무장을 발을 위해서 초소를 이제 철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일부 가시적인 조처들은 가시적인 조치를 했죠. 근데 JSA 그 공동 경비 구역도 이제 전부 다 비무장 상태 완전 그 비무장화를 했는데 그런데 쪽에 유엔군 주한미군 사령관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좀 통제를 했습니다.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걸 보고 이제는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았나. 이래서 결국 3자 구도 가지고는 한국이 정확하게 소위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정확하게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당사자 역할, 플레이어 역할을 해주면은 그럼 믿어보겠는데 완전히 미국이 못하기면 아무것도 못해서 그 중간자 역할도 제대로 못한다면은 차라리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데 조금 뭐 뒷배 역할을 하든지 견제 장치의 견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국을 끌어들이려고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3자가 4자 테이블로 바뀔 경우에는 뭐 산수로 치면은 이게 지분이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떨어질 뿐더러 게다가 그동안 우리가 중재자, 촉진자 이 자임을 좀 해왔는데 그 역할을 중국과 나누거나 혹은 중국의 주도권을 뺏기거나 그럴 가능성이 더 큰 겁니까? 중국과 나누거나 어떻게 잘못하면은 뺏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빨리 우리가 지금 손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국력이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반씩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중국이 일을 벌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부지런히 움직이면은 절반 정도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지만 저 중재자로서. 근데 뭐 잘 되겠지. 내지는 또 미국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그 역할을 4분의 1 이하로 떨어뜨리면 그러면 4분의 1도 제대로 발휘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관님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미국 눈치를 보면서 좀 소극적으로 해와서 저는 이렇게 판이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봐야 되지만 그 연말까지 시한을 설정해 줬지만은 그래도 북한은 내년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 가을 되기 전에 뭔가 새로운 흐름이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을에 움직이려면 지금 초에는 뭔가 좀 조짐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편지 보냈더니 그러니까 빨리 그거 어떻게 좀 셈법 좀 바꿨느냐 하는 그걸 타진하는 편지였었어요. 지난번에 편지 보냈다는 거. 아름다운 편지. 아름다운 편지. 그 아름다운 편지는 뭐 시진핑 아니 트럼프의 그 어휘는 너무 좀 과한 데가 좀 있어요 가끔. 과장을 많이 하죠. 과장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 편지에서는 아마도 셈법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독촉을 좀 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편지 받고 아름다운 편지 받았다고 하면서 I'm in no rush라고 그러지. 예. 나 서두르지 않겠다. 쌤법 나 그때까지 바꿀 생각 없어. 예. 바꾸려면 네가 바꿔. 예. 그리고 빅딜에 대해서 입장을 내놔. 볼턴의 제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놔. 이런 식으로 읽혀지면은 예. 아 이거는 연말까지 기다리기 전에 차라리 새 판 짜는 게 낫겠다.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런 건 뭐 북중 간에 얼마든지 급하면은 또 북한이 중국한테도 협조를 잘 했을 겁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 뭐 중국이 북한을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어려울 때마다 별로 그렇게 고마워지는 않더라고요. 왜요?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식량 지원했을 때 노동신문 통해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전하고 이제- 좀 달라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게 정상 국가야. 무슨 뭐 퍼스트 레이디하고 같이 다니는 게 정상 국가가 아니고 네. 돈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 저렇게 뻣뻣하게 버티면은 예. 중국을 좀 이용해서 태도 변화를 가져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면은 중국한테 역할을 줘야죠. 지분을 줘야지. 예. 일이 그렇게 됐다고 나는 봅니다.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닥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정부가 당장 해야 될 게 이제 그 시주석의 방북 그리고 당장 6월에 펼쳐질 이 치열한 외교전 이런 거 대비해서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정부는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뭐 그런 전략 같은 것은 예. 일종의 비공개로 제안을 해야지. 그럼 방송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라니까. 해버리면 예. 못 써먹는 거예요. 예. 북한이 알아버리면 안 되고 중국이 알아버리면 안 되니까. 예. 그러나 하여튼 정부는 빨리 예.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예. 그다음에 실무자들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예. 이게 그냥 간단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이게 별거 아닌 것을 겁나게 생각을 하고 예. 소란을 피운 것 지금 그건지 모르겠는데 예. 나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우위를 다지는 친선과 우위를 다지는 일과성 행사는 아니다. 저희 한겨레에서는 그 하노이 회담 이후 그동안 계속 교착 상태였는데 어쨌든 뭔가 그 대화가 복원되는 조짐이 보이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개입, 중국의 역할이 커지는 점이 위기의 측면이 있긴 하지만 한중 간의 협력을 잘하면 이걸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분석을 했는데 이제 장관님은 기회의 요인보다는 위기의 요인이 더 크지 않을까 글쎄, 그러니까 우려되시는 그걸 거죠? 기회로 활용하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서 네, 중국을 어떻게 예, 중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상대할 것이냐. 그동안에는 미국만 어떻게 미국하고 북한만 연결시키려고 그랬는데 예,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마당에 한중 간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예, 진짜 그들의 속셈까지도 좀 감지를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예, 또 한미 간에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죠. 예. 오사카에서 G20 그 6월 말에 열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할 예정이잖아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그에 앞서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힘들 것 같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 정상회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먼저 21일 지나고 나면은 28일까지는 한 일주일 남아 있는데 네. 그야말로 문 대통령이 뭐 저쪽 북유럽에 가셔가지고 얘기했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만 하면은 뭐 네. 동안에 좀 원포인트 정상회담은 판문점 같은 데서 얼마든지 할 수는 있죠. 작년 5월 달에 했듯이 뭐 할 수도 있는.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그렇게 중국을 끌어들여서 이런 거대한 행사를 하고
미국 쪽에다 지금 이런 메시지까지 기고문을 통해서 메시지까지 보낸 중국이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역할이 커지기 전에 한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대로 놔둘 것인지 네. 또 북한도 북한은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만큼은 중국의 눈치를 안 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북한도 판이 이렇게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글쎄 남북 정상회담에 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보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확실하게 설득을 해가지고 네. 다음번에 혹시라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네.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사전 공작을 해달라는 축제를 주러는 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전에 숙제를 주러 올까요? 아니면은 뒤에 올까요? 아니쎄 한미 정상회담 전에 온다면은 완포인트 주로. 정상회담에 호응에 네. 나온다면은 네. 우리한테 숙제 주려고 그런 거고 트럼프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뭐 한미 이런. 정상회담 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은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북한한테 좋은 메시지가 나간다면은 네. 한미 정상회담이 그에 근거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네. 사전 이 뭐랄까 조율 내지는 협조 차원에서 네. 남북 정상회담을 그 뒤로 밀어놓을 수는 있죠. 네. 마지막으로 아니면 좀 북한은 철저하게 남아야만 장사를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작년에는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게 벌써 까마득한 옛일처럼 느껴질 만큼 올해는 참 답답했잖아요. 이미 그래요. 6개월이 지나가 버렸고 올 하반기에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장관님은 좀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좀 전체적으로 전망을 한다면 어떻게 전망을 하시? 글쎄 나는 뭐 우려를 주로 많이 하는 사람이죠. 네. 그래도 요즘 뭐 들리는 얘기가 청와대 쪽에서 나한테 좀 섭섭하다고 그런대요. 뭐 좀 예. 도와주지를 못하고 계속 뭐 비판만 한다고. 예. 그 비판이 내가 무슨 북한 쪽으라고 한 겁니까? 미국 쪽으라고 한 겁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예. 국민들한테 할 도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이런 것도 좀 챙겨봐라 하는 취지에서 소위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얘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예. 왜냐하면 대책을 세우는 사람은 희망적 관측이나 자기 충족적 관측을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만 그림을 그려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예. 아주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 컨틴전시 플랜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을 섭섭하다고 그러면은 이거 또 이 방송 듣고 더 섭섭하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그 한가하게 예. 앞으로 미국이 잘 해줄 거야 라는 식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낙관하고 아무 아니요. 예.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그런 말씀. 한중 간에도 예. 뭐 그동안에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니까 뭐 예. 대사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예. 일본 같으면 아마 지금 상사 주재원들까지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예. 예? 일본이 그거 잘하잖아요. 예. 외교관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상사 주재원들도 정보를 수집해서 나라에다 갖다서 이제 제공하는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장관님 오늘 제가 그 준비한 질문에는 우리 대북 식량 지원 뭐 이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개성공단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금강산 관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것까지 많이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예. 오늘 힘든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